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늦었어요. 원래는 좀 아침부터 뉴스 읽었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좀 밖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와서 뉴스를 읽으려고 봤더니 오늘 뉴스는 조금 내일 모아서 읽어보는 걸로 하고 대신 어제 얘기했었던 부동산 스터디 카페 삼토시님의 서울 아파트 시장 중장기 전망 어제 이제 2017년, 18년 얘기했고 19년 그리고 20년 이후의 얘기를 조금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할 때 막 이어서 해야지 또 시간 지나면 또 하기 싫어지고 또 원래 단물 빠진 껌 씹기 싫은 것처럼 막 공부할 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거 읽어보고 내일 아침에 이제 뉴스 이틀치 좀 모아서 중요한 뉴스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 녹음하는 거예요. 녹화하는 거예요. 앞에 녹화하다가 뭐 잘못돼가지고 다시 찍기 시작합니다. 힘들어요. 자,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 중장기 전망.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스터디 카페 삼토시님께서 써주신 글을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 올린 거고요. 뭐 유튜브 분들은 유튜브 영상 끝에다 이 주소 찍어 드릴 테니까 가입 안 해도 볼 수 있는 글이에요. 그렇게 이제 제가 스크랩 해온 거라서 이거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어제 2017년, 18년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2017년 같은 경우는 좀 조정장이 올 것 같다. 이유는 뭐였냐면 강력한 파리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걸 뚫고 올라갈 만한 어떤 그 체력들, 기초 체력들이 올해는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좀 비리비리 할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유였고,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그럼 2018년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지난 4년간의 이제 이 추세를 봤더니 아직 지금 뭐 GDP라든가, 그다음 가계소득 상승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통화량 증가율 부분이 이 지금 누적되어 있는 부분의 에너지 자체가 과거에 비추어 볼 때 과거에는 집값이 그 정도 되면 더 올랐었는데 지금 지난 4년을 추세로 볼 때는 아직까지는 좀 그거에 충분하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응축된 힘이 좀 더 밀어 올리면서 2018년 정도에는, 그러니까 조정장이 어느 시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점이 끝나는 시점에서 집값을 밀어 올리면서 2018년에는 다시 상승 완전하지 않겠느냐, 뭐 요 정도까지 하신 말씀이 어제 내용의 요약이에요. 자, 그럼 2019년부터는 어떻게 될 것 같냐? 라고 하는 게 이제 보면 2019년 하락전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9년에 다시 하락할 것 같다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지금 본 게 뭐냐면 일단은 수급 악화,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수요가 줄면 당연히 물건의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요. 공급이 늘면 공급이 많고 그걸 받아 먹어줄 수 있는 사람이 줄면 가격은 빠지겠죠. 그러니까 2019년은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조금 하락전환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가 줄어드는 것과 공급이 늘어나는 부분을 부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10년차 부부 증감률의 하락전환이라고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노무라 금융투자연구소에서 10년차 부부 증감률과 서울 아파트 시대 증감률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대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신혼부부 생활하면 뭐 내 집 아니어도 그냥 우리 둘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보통 이제 아이를 갖고 아이가 학교에 가야 되고 조금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 들어가고자 하면 이제 그 시점에 우리 집에 여기저기 가지 말고 내가 살 집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집을 사는 어떤 비중이 늘어나잖아요. 그 시점 자체가 거의 보통 이제 10년 텀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아무튼 이 10년차, 지금 파란색 그래프가 10년차 부부의 10년차 부부가 되는 숫자들 증감률을 나타낸 그래프인 거고, 요 빨간색이 서울 아파트 가격들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비슷하게 흘러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를 되게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서 노무라 금융투자연구소에서 이걸 한 것 같은데, 자, 이 그래프에 따르면 지금 결혼한 지 10년 된 부부들이 어때요? 2015년, 16년, 17년 많죠. 이 시점에서는 수요층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년 2018년, 17년에서 18년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는 10년차 부부들 숫자가 줄어들면서 하락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계속 수요가 줄다가 19년에 가면 하락이 정점을 찍는다는 거예요. 정점을 찍고 이제 반전을 하는 2019년 하반기부터 이제 다시 늘어나면서 2020년 넘어가면서 이제 수요 자체는 좀 늘어날 거라고 보이는데, 아무튼 지금 이
말 그대로 수요가 줄어든 시점이 2019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이 시점에서는 강력한 주택 구매 수요층이 감소하기 때문에 일단 수요가 준다.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늘어나는 공급이 많다 그랬어요. 공급이 왜 많냐면 지금 계속 분양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분양 물량 역대 얼마라고 그러고 작년에도 많이 분양했고 분양들을 많이 했죠. 특히 이제 서울의 좋은 지역들 분양들도 많이 했는데 2018년 말에 헬리오시티 9,510세대, 개포 레미안 블레스티지 DH 아나율지 3,277세대, 고덕 그라시움 고덕 롯데캐슬 베누르체 등등 이제 강남권역에 있는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들이 재건축 사업을 마치고 입주하는 입주 물량들이 2019년에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많으면 일단 수요는 앞에 살펴본 게 말 그대로 내 집을 사야겠다라고 하는 10년차 부부의 수요는 19년에 하락의 정점을 찍는데 반대로 공급 물량은 이제 내년부터 서울 안에서 내후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되게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공급이 많이 생기면 전세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 아파트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2019년에는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지난 30여 년간의 기록인데요. 자, 보시면 이게 보면 이제 2019년에 하락 전환을 할 거다라고 확신한 이유가 지난 30년간을 보았던 상승장의 이 피로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최대 5년까지는 오른 적이 있지만 6년 이상은 오른 적이 없대요. 87년에서 90년까지도 4년간 한 100%가 올랐고 99년에서 IMF 때죠. 2003년까지 5년 동안 한 100%가 올랐고 2005년에서 9년까지도 이때는 진짜 많이 올랐네요. 예. 5년 동안 50% 정도가 올라서 이렇게 올랐는데 근데 그리고 이제 요번 텀이 지금 2014년부터 17년까지가 지금 3년 6개월 정도 한 14% 정도 올랐으니까 과거에 오른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오른 게 아니죠. 실제로 지금 보면 다 오른 게 아니라 아직 전 분기 2008, 9년 이 시절에 가격 최고 고점 찍을 때도 못 회복한 데들도 많잖아요. 아무튼 지금 3.6년 정도가 올랐는데 이게 부동산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관성에 따라서 오르는 이렇게 쭉 오르는 추세들이 있어 왔는데 한번 방향을 상승으로 턴하면 4년 이상은 다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르는 장이 가기는 가는데 문제는 반대로 뭐냐면 이게 5년까지는 올랐지만 한 번도 30여 년의 기간 동안 6년 이상 상승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럼 6년 이상 상승하는 일이 안 발생했느냐? 그게 이제 결국 뭐냐면 수급 문제인데 자 보세요. 주택 인허가 실적과 주택가격 상승률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곧바로 인허가 실적이 늘어나며 이것이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이내에 입주로 이어지면서 점차 주택시장을 누른다. 다시 말해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집을 짓기 시작하고 막 많이 짓기 시작한 물량들이 결국 다시 공급 물량으로 시장에 쏟아지면서 시장을 되게 압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는 줄어들고 그 5년의 기간이 가는 과정에 사람들이 이미 집을 사서 수요는 많이 줄었는데 공급이 뒤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자연적으로 그로 인해서 가격이 눌리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 계속 가격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집을 살려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는 게 상투 아닐까? 내가 사는 금액이 꼭지가 아닐까? 그래서 이 금액에 사서 더 먹을 게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상승의 동력 자체는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여기서 보면 이렇게 서울 아파트 시세 상승이 6년 이상 이어진 적이 없는 강력한 이유가 되는 게 결국 이렇게 입주 물량들, 인허가 물량이 늘어나고 공급 물량이 다시 이제 그 뒤에 와서 2년차에 5년차에 걸쳐서 입주하는 물량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시장의 상승세를 누르는 게 이게 이제 상승 피로감의 누적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 중에서 아까 이제 공급 물량이 많을 거다라고 그랬잖아요. 2018년 이후에 이제 2019년부터 공급 물량이 서울 안에 계속 늘어나는 게 결국은 집값 오르고 있는 거 봐가면서 재건축 조합들이 지금 빨리 분양해야 됩니다. 으쌰으쌰 막 총회하고 관리처분 총회하고 해서 분양으로 이제 나오면서 지금 나오기 시작한 물량이랑 관계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똑같이 이 얘기한 것처럼 이 내용대로 공급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앞으로 몇 년 후에, 그러니까 2019년
이상의 공급 물량으로 이렇게 다가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2019년까지는 죄송합니다. 녹화 중에 전화가 와서 꺼놨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수요는 줄고 공급은 이제 2019년 이후부터는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랜 긴 시간 동안 가격 상승하는 적은 없었다는, 6년 이상 상승한 적은 없었다는 이유 때문에 19년에는 하락 반전을 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삼토시님의 주장입니다. 그럼 2020년 이후,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제목 보면 보시다시피 어둡지 않은 2020년 이후예요. 그러니까 2020년 이후가 부정적이지 않다. 저는 앞에서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때 상승장은 굉장히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에 지금 이번 상승장은 보면 상승률로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은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반대로 또 뭐가 있냐면 훼손되지 않은 상승 동력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전세가 비율이 되게 높은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 전세가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 2002년 당시 상승, 그때는 이제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 당시는 전세가 비율이 55% 정도였는데 지금은 전세가 비중이 72% 정도라서 어쨌거나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되게 높게 방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빠지더라도 전세가가 조금 밀리더라도 약간 이 하락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결국 이 높은 전세가를 받아주고 있는 이 수요층 자체가 다시 이제 매수세로 돌아설 수 있는 대기 매수자들이 되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상승 동력 자체는 2002년보다 더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 보시면 지금의 매매가, 이게 이제 이 그래프 자체가 2016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를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걸 같은 표에다 지금 그리긴 했지만, 이제 요게 이제 전세 그래프 수준이고 매매가 그래프 수준인데, 그러니까 이 가격이 똑같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2015, 16, 17이 거의 이제 이런 수준으로 비슷하게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인 건데, 이 비슷한 모양의 그래프를 되짚어보면 99년에서 2001년 정도가 되게 비유사한 수준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2002년에 상승장이 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전세가는 비리비리비리 이렇게 하면서 따라 쫓아가는 반면 매매가는 폭증하면서 확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때는 매매가랑 전세가랑 갭이 되게 막 벌어지는 상황이 연출이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 이후에도 99년 2023년처럼 팍 매매가가 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 일단 그러면 말 그대로 2020년 이후에는 우리가 보는 17년 이후에 18, 19, 20년 이 뒤쪽 가면 다시 매매가가 이렇게 폭증하는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제 그렇게 예상하진 않았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실질 GDP, 통화량 등 경제지표의 증가율이 2017년에 비해서 2002년이 월등했고, 다시 말해서 이 시점의 지표들, 그러니까 2003년에서 이 시점의 지표들에 비해 지금의 지표는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처럼 확 튀어오를 만한 여지는 상대적으로 없어 보인다. 그치만 반대로 그렇게 또 떨어질 것 같은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 같은 이유가 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이때도 결국 이 이후에 매매가들이 올랐으니까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로 이제 훼손되지 않은 상승 동력 두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2019년에 부동산 가격이 안 좋게 하락 반전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그 수요층이 줄어드는 거, 10년차 부부들의 숫자가 그때 이제 바닥을 찍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빨간색은 서울 아파트 그래프, 아파트 시세 그래프고, 이 밑에가 이제 10년차 부부들의 증감 그래프인데, 보면 이제 18, 19년에는 정점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락, 제일 밑으로 그러니까 가격이 아니라 이렇게 푹 파여 있다가 19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9년 기점으로 올라가서, 지금 2020년 이후에는 또 다시 상승,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물론 2024년 이거는 또 먼 미래의 얘기니까. 그런데 이제 2020년에서 21년 이 사이까지는 또 수요층들이 다시 살아나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 시점에 10년차 부부들의 수요는 이렇게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 공급 물량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뭐 고덕, 그러니까 2020년에서 21년 사이에 고덕이라든가 개포시형, 그 다음에 개포 4단지, 이제 개포 4단지도 관리 처분하고 이제 개포 시형 같은 경우도 요번에 분양하는
그 레미안 강남 포레스트가 이제 개포 시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나올 애들 2022년 이런 때 가면 둔촌이라든가 개포 1단지 이런 애들로 이제 계속 물량들 나오니까 이때 가서는 또 얼마나 싸울지 봐야긴 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 수요만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요때 발생하는 실제 수요들이 이제 이 시점에 가서 지금 이제 이때 입주하는 물량들을 받아주면서 이제 뭐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또는 약간 조정이 될 수도 있고 뭐 치고받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아무튼 그런 수요들이 그때 만들어지는 부분이 어느 정도 대응을 해줄 거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때 가면 또 2024년, 20년, 22년, 23년, 4년 이때 가면 또 10년차 부부의 그래프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드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시점에 가면 또다시 부동산 가격이 수요는 줄어드니까 부동산 가격이 또 조정이 받는 시점이 오겠구나.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이 그래프를 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삼토시님께서는 한편으로 얘기하는 게 파리 대책의 여파라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뭐냐면 공급도 파리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이제까지는 경기가 되게 좋았기 때문에 막 재건축 안 하던 사업장들이 재건축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아파트 진짜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면,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규제가 나오면서 사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환경이 되기 시작하니까 멈춰서는 단지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파리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뭐 투기적, 이제 이런 규제들이 나오면 지금 분양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단지들도 공급이 멈춰서면서 한편으로는 수요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공급도 또 줄어드는 그런 역할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둔촌주공 개포 1단지 지금 막차 타고서 분양 앞으로 한 2, 3년 안에 분양하려는 물량들이 입주하는 그런 시점 이후에는 뭐 강남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공급 물량이 말 그대로 2005년 831 대책 이후에 뭐 후분양제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만들어지고 하면서 재건축들 안 하면서 실제 분양 안 한 단지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분간 또 강남권의 물량들, 이제 괜찮은 지역의 분양 물량들이 수독되면서 전체적으로 공급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도 줄고 수요도 줄으니까 가격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단순히 폭락할 거다라고만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1기 신도시 재건축 가능성인데요. 1기 신도시가 이제 결국 80년대 후반의 부동산 가격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주택 공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 막 신도시 지정하고서 만들었던 물량 폭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파트들이 90년대니까 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때 가면 30년이 넘어서잖아요. 이제 이 아파트들이 재건축에 본격적으로, 지금 뭐 얼마 전에 한솔 5단지 리모델링 뭐 얘기도 언론에 나오고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계속 국지적인, 주기적인 이 신도시의 멸실 물량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이 주택 아파트들이 멸실되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말 그대로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가 늘어나는 이런 환경이 되면 이런 부분들도 서울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다. 한편으로 그러면 택지 개발을 계속하면서 주택 공급이 충원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제 택지개발 촉진법이 폐지가 되면서 3년 전 2014년에 그랬죠. 그래서 2011년부터 실질적으로 신규 택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새로 지어지는 택지들은 별로 부족하고, 그러니까 택지 공급도 계속 줄어들고 이렇게 멸실도 발생하면서 수급 불안정 측면에서 보면 수요에 비해서 이제 공급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양새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이 택지 개발 촉진법을 폐지해서 택지를 신규 지정하지 않는 부분이나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통한 멸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부동산 가격의 폭락을 방지해주는, 더 떨어지게 하는 건 방지해주는 이제 하방 경직, 허기가 져서 말이 제대로 안 나와요. 예, 하방 경직성을 보다 강화해 줄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20년 이후에. 그래서 뭐 결론을 보면 2017년은 이제 뭐 더 이상 뭐가 없어요. 하반기는 조정장이다. 2018년에는 반등할 것 같다. 근데 2019년에는 다시 하락할 것 같다. 근데 2020년 이후에는 강보합일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지그재그로 갈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략 예상을 하셨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나름대로, 좀, 귀담아 들어볼 만한, 저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더 먹을 게 있다, 없다, 이제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떨어질 거다, 폭락할 거다, 그런 공포감도 생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니야, 지금이 더 사야 될 때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 지금이라도 집 사야 되는 실수요자들을 움직여야 될 때요,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저는 막 사서 차익이 생기면 팔아야 돼. 그리고 또 다시 떨어질 때 기다렸다가 또 사야 돼. 막 이렇게 사고 팔고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떨어지는 때 있으면 뭐 다시 또 오를 때도 있겠지. 뭐 이 정도로 마음으로 보는 거라서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사실 초연하긴 한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어떤 자료 자체가 앞으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분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럼 내가 살려면 조정장이 오니까 이 조정장이 올 때 금매를 사야겠구나. 그럼 그때 진짜 조정장이 올지 한번 볼까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팔아야 되는데 지금 조정장이 올 때 팔지 말고 내년에 진짜 2018년에 또는 반등이 온다고 하면 이때 팔아야겠구나. 2019년에는 다시 하락 반전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18년에는 무조건 팔아야겠구나. 뭐 어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근거로서 나름대로 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갖춰서 설명해 놓으신 글이니까 또 뭐 그런 판단을 하시려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막 좋아요도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찍혔고요. 댓글 보면 엄청나게 뭐 되게 좋은 글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피드백을 주셨고, 많이들 이 글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거나 도움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함께 읽어봤고요. 자, 아무튼 2017년 이후 2020년 이후까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스터디 카페 삼토시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연도별로 예측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읽어봤습니다. 모쪼록 제가 이 내용을 같이 읽어본 내용이 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삼토시님의 해석 의견을 제가 정확하게 제대로 해석한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독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좋은 글 써주신 삼토시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뭐죠?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이제 부동산 뉴스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